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21과 뭐뭐을 것,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냅니다. 안내문이나 규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일 몇 시까지 학교에 와야 해요? 9시까지 와야 해요. 네, 9시까지 학교에 와야 해요. 자, 이 내용을 글로 써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 써요. 내일 아침 9시까지 학교에 올 것. 여러분, 이 종이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 금요일까지 숙제를 낼 것. 네, 맞아요. 여러분 모두 금요일까지 선생님께 숙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안 되죠. 알겠죠? 네, 알겠어요. 을 것은 규칙, 지시, 공지에서 쓰는 딱딱한 문체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문법 정리를 하면 동사 뒤에 붙어 문장을 끝내며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을 것은 일반적인 말하기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메모, 담화문, 안내문, 공지문 같은 글에서 사용해요. 예를 들자면 9시까지 교실로 올 것, 이 책을 내일까지 다 읽을 것. 활용 형태를 보겠습니다. 활용 형태는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것,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것이 붙습니다. 그리고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이 탈락이 돼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리을 것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먹다는 먹을 것, 살다 살 것, 읽다 읽을 것, 놓다 놓을 것, 입다 입을 것, 찾다 찾을 것, 끊다 끊을 것 이렇게 됩니다. 네, 받침이 없을 때는 가다 갈 것, 하다 할 것, 준비하다 준비할 것, 리을 받침일 때 만들다 만들 것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지문이나 안내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담배를 피지 말라 할 때 금연에서 금연 안내, 이곳에서는 금연을 금할 것 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같은 것을 이용할 때 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내리고 타라 그럽니다. 여기는 탈 것만 제가 써놨는데요. 사람들이 내리거나 타죠. 근데 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먼저 내린 후에 타는 겁니다. 내릴 사람이 내리고 그 다음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중문이 돼 있어요. 문이 지하철에 달려있는 문이 있고 그 바깥쪽에 달려있는 문이 있어요. 그걸 스크린 도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열린 다음에 타고 내려야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아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살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가 어딜 가든지 간에 화장실은 반드시 이용을 하죠. 근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서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에서 일을 본 다음에 물을 내리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으로 물을 내리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수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내리고 깨끗한지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제발 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네. 사용한 그 휴지도 같이 이 변기 여기다 같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공장소를 많이 가게 되죠.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실례죠.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간이라 했어요. 영화관 같은 데죠.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아니면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이런 콘서트장이라든가 뭐 그림을 보고 있는 전시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할 것 그랬어요. 뭐 최소한 진동으로는 해놔야 되죠. 진동 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음으로 해놓으라 했어요. 아주 조용히 있을 때는. 왜냐하면 진동도 공연 같은 거 하는데 영화 감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음으로
뭐뭐로 설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공공장소 등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뭐 을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먼저 교통 공공장소,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할 것, 문이 완전히 열린 후 탑승할 것, 노약자석은 비워둘 것, 승하차 시 질서를 지킬 것,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 금지나 제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곳에서는 흡연을 금할 것, 음식물 반입을 금할 것, 사진 촬영을 금할 것, 애완동물 출입을 금할 것,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할 것. 학교, 학원, 시험장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할 것, 시험 시작 후 입실하지 말 것, 지정된 좌석에 착석할 것, 시험 시간에는 대화를 삼갈 것, 개인 물품은 정리할 것. 회사, 건물, 사무실 등에서도 또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출입증을 항상 소지할 것, 사용 후 전등은 소등할 것, 엘리베이터 이용 시 정원 초과 금지, 외부인 출입 시 안내 데스크에 문의할 것, 퇴실 전 문 단속을 확인할 것. 생활시설 이용 시에도 못 먹을 것이 많이 사용되죠. 쓰레기는 분리배출할 것. 이건 한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사용 후 원 위치에 정리할 것. 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공동시설은 깨끗이 사용할 것. 물과 전기는 절약할 것.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교실에서 5분 동안 기다릴 것. 학교 정문으로 9시까지 올 것.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것. 52쪽까지 풀어올 것. 이건 약간 숙제 같죠, 학교에서. 빈칸 채우기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학교에 일찍 오세요. 내일까지 5번 들으세요. 여기서는 5번 들으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5번 들으세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학교에 일찍 오세요를 못 먹을 것으로 고치면 학교에 일찍 올 것. 내일까지 5번 들으세요. 이것을 못 먹을 것으로 고치면 내일까지 5번 들을 것. 이렇게 못 먹을 것 하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고 딱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못 먹으세요,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나 지시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볼펜으로 답을 쓰세요. 식사를 준비하세요.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 것 이런 뜻이죠. 볼펜으로 답을 쓰세요. 볼펜으로 답을 쓸 것. 식사를 준비하세요. 식사를 준비할 것. 오늘은 4시까지 점심 먹고 집으로. 다이어트. 냉장고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오늘은 4시까지 점심 먹고 집으로 갈 것. 다이어트. 냉장고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에 3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 하루에 3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약을 먹을 것. 친구들이 발표할 때 웃지 마세요. 교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친구들이 발표할 때 웃지 마세요. 친구들이 발표할 때 웃지 말 것. 교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교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9시 이후에 조용히 하세요. 내일까지 숙제를 제출하세요. 9시 이후에 조용히 하세요. 9시 이후에 조용히 할 것. 내일까지 숙제를 제출하세요. 내일까지 숙제를 제출할 것. 여러분, 기숙사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뭐뭐을 것을 활용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기숙사에서 파티해도 될까?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파티를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2번,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파티? 좋긴 한데 밤에 해도 괜찮을까? 잠깐만,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아, 여기 있다.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이라고 써 있어. 그럼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네. 규칙을 어기면 안 되잖아. 그러게. 그럼 밤에는 밖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 근처에 조용한 바가 없을까? 응, 학교 앞에 작은 바 하나 있어. 그럼 거기로 가기로 할까? 앞장에서 10시 후에는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파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리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숙사 규칙, 요리를 하지 말 것. 엠마, 다음 주 토요일에 기숙사에서 요리를 할까? 좋아. 그런데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도 될까? 잠깐만.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까? 아, 여기 있다.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이라고 써 있어. 아, 그럼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네. 규칙이니까 지켜야지. 그러게.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근처에 같이 요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응. 학교 앞에 작은 쿠킹 스튜디오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하기로 할까? 이번에는 한국어 수업 안내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이 3번 이상일 경우 F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F라는 것은 F 학점이에요. 낙제 점수입니다. 매주 숙제는 수업 시작 시간 전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것.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수업에 늦을 경우 미리 선생님께 연락할 것. 매주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 위의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썼어요. 명확하게, 간단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되게 썼는데 문제는 조금 딱딱해요. 너무 지시 같고 명령 같고 원래 지시나 명령이긴 한데 너무 딱딱해요. 정확하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부드럽게 쓴 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앞에 장의 내용이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되지만 조금 딱딱하다 그랬죠. 사실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다 그렇게 뭐뭐을 것으로 학교에서 공지를 하거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크면서 아마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뭐뭐 세요 여기처럼 있습니다 세요체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뭐뭐 세요 이렇게 이런 채로 쓸 것 같아요. 왜냐?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라는 거는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언어도 많이 순화가 되고 언어도 바뀌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어 수업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이 3회 이상일 경우 F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숙제는 수업 시작 전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제출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수업에 늦을 경우 미리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매주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세요. 위의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훨씬 부드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